내란죄 성립합니까?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엄 해제 가결이 된 직후에 즉시 계엄군을 철수시켰는데요. 이랬더니 국회 결정이 존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챗 GPT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챗 GPT라는 건요,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대화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딥러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요.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을 인공지능에게 넣으면 이 인공지능이 꾸준히 학습을 해서 거의 판사보다 뛰어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거기다가 추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40여기까지 우리법연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염됐거나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판사들에게서 지금 과연 공정한 판결이 나올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챗 GPT한테 한번 넣어보자.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자. 챗 GPT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결과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챗 GPT가 판결한 윤 탄핵 재판,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가 없었다면 기각된다. 그리고 결국 내란죄 여부도 키포인트인데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쭉 그 그래픽이 있습니다. 뭐 기사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픽 보면 내란죄 성립합니까? 물어봤더니 챗 GPT가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제는 물론 있습니다. 전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국회 무력화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들어간 계엄군이 한 280명인데 국회의원들 출입증 제시하면 다 들어가게 해줬잖아요. 그 좀 밑에도 그래픽도 나오지만 최민희가 그 제시했다는 그 텔레그램 방 그 사진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이걸 보면 헌법 제77조 2항에 따라 국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통고 절차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세 번째 그래픽 보면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여기 보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반드시 수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통제가 전혀 없었다면 부분적 또는 최소한의 계엄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게 나오죠. 정책기획위원장 천준호 국회의원이 맨 앞에 정문으로 오세요 이렇게 올리니까 최민희 정문에서 의원증 제시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80명의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국회 주변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150명 끄집어내려면요, 한 사람 끄집어내는데 최소한 3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송 차량에 탑승시키려면 1명 더 필요하겠죠. 4명 필요합니다. 4명. 그러니까 국회의원 1명당 비서들이 9명이잖아요. 그럼 10명이잖아요. 국회의원 1명이 10명입니다. 그러면 150명이 안에 있었다면 1500명이 있는 거죠. 그럼 1500명을 끄집어내려면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몇 명? 최소한도로 6000명의 계엄군이 필요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달랑 280명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즉 국회를 정치인을 체포한다든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픽 보면 국회에서요, 계엄 해제 투표를 했는데 가결이 된 직후에
즉시 계엄군을 철수시켰는데요. 이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가결하고 즉시 계엄군이 철수했다면은 국회 결정이 존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 챗GPT가 정확합니다. 지금 이 말하는 게. 자, 그 다음 또 그래픽 보시면은 법률 위반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에 보면 강제적 진압 없음, 계엄 해제 즉시 철수, 민주주의 질서 파괴의 명확한 증거 부족. 이랬더니 챗GPT가 법률 위반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챗GPT가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결해서 봤을 때 헌법기관의 기능이 강제로 정지되거나 폭동이 발생한 정황이 없으므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챗GPT는 말을 했어요. 또 탄핵 심판도 그러면 내려줘봐 이렇게 이야기하니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픽을 보면은 판결 이렇게 해서 이 챗GPT가 판결을 합니다. 자, 1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에 즉시 통과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방송으로 기자회견식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헌법 제7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데 매우 경미한 위반이죠. 그런데 국회의 기능이 유지되고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고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서의 중대성, 이 중대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왜 탄핵이 기각되었냐. 법률 위반한 거는 맞다. 정치적 중립, 법률 위반한 건 맞는데 탄핵 파면될 만큼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사유로서의 중대성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마지막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래요? 약간 클로즈업 된. 좀 보시면 국회 기능이 유지되었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챗GPT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해석. 자, 그러면 왜 이런 챗GPT 해석을 담은 이런 기사까지 나오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소리죠.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 중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염됐다고 비판받는 재판관들이 지금 거의 3명에서 4명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에 찬성했던 그 4명. 그래서 이 도저히 믿을 수가 있겠나. 이런 어떤 우려가 나오는 거죠. 자, 조선일보 한번 기사 보세요. 내란 형사재판 검찰 증인은 520명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14명으로 끝.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란죄 관련 공수처가 영장 청구한 거 있잖아요. 그 내란죄 형사재판이 2개가 동시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은 520명이에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벌어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은 14명으로 끝. 이 공정합니까, 여러분? 공정하냐고요, 이게. 이러니 챗GPT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 저 결정이 무슨 결정이 나오더라도 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법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중 하나인데 헌재에서 규명된 건 없고 규명된 건 없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대래 의문만 커졌다. 의문만 커졌다. 그리고 헌재는 2말 3초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폭주하고 있다. 폭주하고 있다. 그 뒤에 보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520명인데 헌재는 14명. 검찰 조서 증거 채택도 논란. 졸속재판. 그죠?
증인 신문도 제한. 뭐 초시계 갖다 놓고 1인당 60분, 60분입니까? 90분입니까? 90분이 1시간 반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니 한덕수 전 총리 탄핵 소추 사건 그것도 빨리 심리해야지. 마은혁이부터 먼저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속내냐. 마은혁이를 집어넣어서 대통령 파면시킬 수 있는 6명의 재판관을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이 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